네, 안녕하십니까. 영단기 신토익 복화의 저자, 영단기 신토익 기술의 저자, 그리고 영단기 영문법 스타트의 저자, 세 가지 책의 저자인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2017년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에 토익 점수를 쉽게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고 그에 맞는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혹은 학습 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토익이 신토익으로 바뀌고 나서 약간 변화가 보이는데 그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시면 좀 더 쉽게 정확하게 토익을 대비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최신 트렌드도 조금 살짝 공개해 드릴게요. 자, 최신 출제 트렌드 먼저 제가 연구한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시험 본 것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딱 제일 먼저 부각되는 것이 부사 어휘의 많은 증가죠. 그래서 예전부터 나오던 부사 어휘가 40문제의 파트 5가 신토익이 되면서 30문제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늘어난 느낌으로 계속해서 특정한 용도의 부사 어휘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 특정한 용도의 부사 어휘는 제가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만들고 강의를 해왔고 다른 문제집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저는 꾸준히 다뤄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매우 강의하기가 편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 문제가 토익에 출제될 때 특정한 용도로 나온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두 번째가 최근 들어서 파트 6가 좀 쉬워졌다. 그렇지만 파트 6를 겪어보지 않은 신토익이 처음이신 분들은 반드시 파트 6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신유형의 파트 6는 문장 고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두 가지 조건을 공부하시면 해결할 수 있고요. 이제 제일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파트 7이 길어서 이제 여러분이 아직 시험 안 보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시험을 보시면 한 15문제에서 20문제의 독해를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파트 7을 빨리 읽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듣고 시험 보러 가셔야지 안 그러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15개 내지 20문제를 못 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점수가 잘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하면 독해를 빨리 해석할 수 있는지를 비법을 공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제 트렌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네, 좀 몇 개 좀 더 심화로 드리자면 다섯 가지 정도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사 어휘를 좀 외우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보신 분 중에서 제 질문 게시판에다가 후기 게시판에다가 저는 부사 어휘 프린트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의 부사 어휘, 특정 용도의 부사 어휘를 프린트로 주십시오라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이 자료를 드릴 텐데요. 부사 어휘는 정해진 거 내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 expand라는 동사가 확장하다는 뜻인데 증가, 감소, 상승, 하락에 관련돼서 나오는 부사가 substantially가 예전부터 나오던 그런 정답이 되겠고요. 최근 시험에서는 normally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하게 최근 6개월 동안 보이는 트렌드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대비해야 되는 그런 어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 토익에 계속해서 나오던 특징인데요. 기출 수거를 암기해라. 수거 문제가 최근에 좀 강세입니다. 그래서 수거가 잘 나오는 게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게 conveniently located, 편리한 곳에 위치한 이런 표현인데 그거 말고도 이 문제에서 제가 예상하는 것이 readily available 같이 외워주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트 5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파트 5는 해석 위주가 아니라 파트 5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구조. 그러니까 무조건 파트 5에 내야 되는 게 형용사의 자리, 명사의 자리, 부사의 자리는 반드시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대비하시냐면 구조를 배우셔야 되고 토익 시작하시는 분이면 이 구조부터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문법. 최소한 관계대명사가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최소한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해야 된다. 이런 게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거입니다. 수거를 많이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비즈니스다 보니까 비즈니스는 모르는 사람이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쓰는 공손한 표현들 위주로 기출 위주로 암기하시면은 반복 출제되니까 그 마지막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트 5에서는 해석이
네 번째로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일부 학생들은 해석부터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 그 다음이 문법, 그 다음에 수거, 그 다음에 해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수거도 꽤 중요한 부분이다. 파트 5에서. 세 번째, 정답이 되는 어휘는 따로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토익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 영어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자주 쓰이는 어휘들이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세 가지 어휘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중요한데요. 보기로 나온다고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이 될 만한 비즈니스에서 쓰이는 토익 기출 단어만 골라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모르실 수 있는데 발음이 unprecedented인데 아무리 어렵지만 필수 단어인 거죠. 그래서 토익은 쉬운 단어냐 어려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가 있고 아닌 단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은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고 얘를 꼭 외워줘야 되는 거죠. 최근 시험에서는 어떤 어휘가 나왔냐면 promising, 장래가 밝은, 촉망되는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휘 중에서도 정답이 되는 것만 골라서 외우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0단계 신토익 복화를 공부해 주시면 제가 강의한 60강짜리 강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골라서 여러분에게 어휘를 선별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휘가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0단계 신토익 복화의 강의를 그냥 자연스럽게 어휘 강의니까 그냥 TV 시청하듯이 보시면 돼요. 자, 함정도 유형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보통 문제풀이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강의하시는 부분인데, 얘네가 함정을 내는 패턴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전치사와 부사의 차이점 같은 걸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있고요. 아니면 최근 시험에서는 delighted 같은 감정 동사, 감정 유발 동사.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는 여러분이 자주 틀리는 함정에는 분사, 특히 감정에 관련된 분사, 감정 유발 동사의 분사가 1위, 그 다음에 전치사와 부사, 여러분 거의 정신 못 차립니다. 요게 2위, 그 다음에 시간의 전치사와 기간의 전치사 구분하기 3위,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수업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정도 유형이 있다는 거. 마지막, 파트별 차이점을 이해하자 그랬어요. 파트 5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석 위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5를 준비하시는 자세와 6, 7을 준비하는 자세가 다르셔야 되는데요. 5는 구조, 문법, 수거를 암기한다는 자세로 공부하시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그냥 찍을 수 없으니 해석해 보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해야 되고 6랑 7은 해석을 빨리 하시는, 해석을 하시긴 하시는데 고유명사 빼고 숫자 빼고 맥락만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파트 7 강의를 들으시면 그 빠르게 읽는 법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해드립니다. 그런 방법이 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연속으로 시험 보면서 느낀 점인데 토익의 지문에서는 정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선별해서 읽는 방법으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는 여기 이 문제처럼 대표적인 문제 여러분 쉽죠. OR이 나왔기 때문에 2가 답이다. 이 문제가 과연 해석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5는 이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해석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문법 위주, 구조 위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0년 연속 마감 권홍반 RC 강사로서 대표 강사 홍진걸 강사는 여러분의 이번 여름방학 때 아주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점수가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고요. 뭐 많은 강의가 필요 없고요. 여러분 잘 선별하셔서 1개나 2개 정도 강의만 가지고도 여러분 점수를 낼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일단 시험 날짜부터 정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뭐 커리큘럼 질문, 심지어는 저랑 수업을 하시면서 제가 공식적인 카카오 아이디가 토익맨이랑 카카오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학습에 대한 질문,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 심지어는 저랑 같이 강의를 하면서 질문 자체를 사진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던 실시간 답변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이용해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온라인 게시판에 질문 올리고 답변 기다리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바로바로 공부하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질문할 수 있는 이것부터 등록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저와 함께 짧고 굵게 끝내고 빨리 바캉스 떠날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0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